이거 30억짜리 수표니까 오늘 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당신 같은 구두 닦기는 우리 가문의 수치니까. 화려한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 대한민국 재계 10위 한주그룹의 안주인이 멸시 가득한 눈빛으로 주하늘의 얼굴에 수표 한 장을 던졌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거리에서 걷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묵묵히 그들의 더러워진 구두를 닦으며 그림자로 살아온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손에서 나는 가죽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르는 게 너무 역겨워요. 남편이라는 자는 코를 막으며 비웃었고 정비공 출신이라며 무시당하던 하늘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거대한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주그룹 의문의 해커 공격으로 비자금 6천억 원 공중분해, 전 계좌 잔액 영원 확인. 사색이 된 가족들 앞에서 하늘이 낮게 은조렸습니다. 아까 주신 30억 이 집 복구하는데 보태 쓰세요. 이제 이 집 주인이 저로 바뀌었거든요. 전설의 해커이자 세계 최대 투자 자산 운용사의 실소유주,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6천억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재벌 가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아픔은 사라지고 건강과 행운이 뼛속 깊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인천 송도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건양그룹 본사 65층 회장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만 가득했지요.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짙은 갈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는데요. 거기엔 이 제국의 주인인 진태석 회장이 거만하게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얼음이 짤랑거리는 양주잔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 발은 악치마를 두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자에게 얹어놓고 있었죠. 그 남자가 바로 주인공 주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지금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진태석의 이태리제 수제화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낮에 진세훈의 뒤처리 과정에서 깨진 유리 조각에 손바닥이 찢어졌는데도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구두약의 광택을 살리는 데만 집중할 뿐이었죠. 야, 주하늘. 너 지금 손에서 피 나냐? 진태석의 걸걸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금방 닦아내겠습니다. 아버님? 누가 내 아버님이냐? 넌 내가 길바닥에서 주워다 고기 먹여 키우는 개야.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운 날이었어요. 진태석 회장의 비밀 서재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한낮에도 등불을 켜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곳이었죠. 진태석은 육중한 책상 앞에 앉아 금고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이번 거는 규모가 좀 크다. 6천억이다. 이걸 한 달 안에 스위스로 다 옮겨야 해. 한 푼이라도 비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가 아끼는 그 계집애 정원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진태석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6천억 원. 그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고열이 짜내어진 결정체였지요. 하늘이는 침착하게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제 목숨을 걸고 완벽하게 세탁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서재를 나오자마자 마주친 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진태석의 친아들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이는 하늘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지요. 야, 주하늘. 너 요즘 우리 아버지 신임 좀 얻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우리 집 구두 닦는 개일 뿐이야. 알았어? 세훈이는 하늘이의 뺨을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세훈이의 손을 떼어낼 뿐이었죠. 지금 이 수치심도 저 비릿한 웃음소리도 다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이는 정원이와 함께 비밀 아지트에서 진태석이 건넨 서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정원이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 사장 차 브레이크 오일 빼놨지? 사고사로 처리해. 그래야 그 땅을 우리가 헐값에 먹을 수 있어. 아, 그리고 그 집 꼬맹이는 죽이긴 좀 아까우니 데려다 사냥개로 키워보지 뭐. 진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비극적인 사고가 사실은 진태석이 꾸민 치밀한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하늘이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밑에서 그 원수의 구두를 닦으며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정원이가 걱정스럽게 하늘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죠. 대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정원아, 나 이제 결심했어. 이 6천억. 진태석의 관 속에 넣어줄 노잣돈으로 만들 거야. 공범이 되어도 좋아. 지옥에 가더라도 저 인간이랑 같이 갈 거야. 그날 밤 하늘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6천억 원의 비자금을 공중분해시킬 치밀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태석의 신복인 마 실장이 하늘이의 방을 급습한 것이었죠. 마 실장은 마치 사냥개처럼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실장, 회장님이 자네 방에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든 것 같다고 하시네. 뭐 좀 걸리는 거 없나? 마 실장의 눈이 번뜩이며 하늘이가 숨겨둔 녹음 테이프가 있는 서랍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의 이마에 식은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정원이와 자신의 목숨은 오늘로 끝이 날 상황이었지요. 마 실장이 서랍 손잡이를 잡으려는 찰나 하늘이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 실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관리하는 계좌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실장님 목이 먼저 날아갈 텐데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 실장은 주춤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마치 맹수 두 마리가 서로의 목덜미를 노리는 듯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코웃음을 치더니 들고 있던 양주잔을 그대로 하늘이의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술방울들이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가와 뺨을 적셨고 상처 입은 손등에 닿잡을 길이 이는 것처럼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하늘이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아니,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젖은 소매로 구두에 묻은 술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사실 하늘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구두 밑바닥을 핥고 있는 이 모멸감이 언젠가 저 남자의 심장을 찌를 칼날이 될 거라는 걸 그는 매 순간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구두 닦기를 마치고 자신의 작은 골방으로 돌아온 하늘이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서리가 시커멓게 타버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 바로 하늘이의 진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차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성에서 하늘이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밀 조력자였죠. 정원이는 하늘이의 피 묻은 손을 보더니 혀를 차며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저 괴물 밑에서 내 영혼이 다 깎여나가고 있잖아. 정원이가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타버린 사진을 응시하며 아주 낮은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원아, 복수를 하려면 나도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괴물을 잡으려면 그 괴물이 가장 사랑하는 걸 뺏어야 해. 진태석한테 그건 목숨보다 귀한 돈이라는 심장이야. 난 그걸 도려낼 거야. 하늘이의 눈동자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진태석의 신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진태석은 그런 하늘이를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진세훈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하늘이를 불러다 매질을 대신하게 했고 법망을 피해야 하는 온갖 더러운 비자금 장부 관리도 모두 하늘이에게 맡겼습니다. 하늘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세훈이 저 멍청한 놈 대신 내가 이 비자금 계좌들을 다 관리해라. 이건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거야. 알겠지? 진태석은 인자한 척 웃으며 하늘이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손길은 마치 뱀이 먹잇감을 칭칭 감는 것처럼 끈적거렸습니다. 하늘이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죠.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하늘이는 진태석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이자 금고지기로 거듭났습니다. 진태석은 이제 하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진태석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늘이가 관리하는 그 수많은 숫자들 사이에 진태석의 목을 죄 교수형 밧줄이 차곡차곡 꼬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진태석이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대규모 세탁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죠. 마 실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방을 나가자 하늘이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지요.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진태석의 심장부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호랑이의 위장 속에 자리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하늘이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진태석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독주를 마시고 있었죠. 하늘이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아주 차분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6천억 프로젝트 제가 총책임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마 실장이나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오직 저와 아버님 사이의 직통 라인으로만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래야 꼬리가 밟히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늘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에 의구심과 흥미가 동시에 스쳤지요. 내가 총대를 매겠다? 그 말은 만약 잘못되면 내가 독박을 쓰고 감옥에 가겠다는 소린데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늘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이 6천억, 제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이 나라 최고의 자리에 앉혀드리겠습니다. 진태석은 껄껄 웃으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죠. 좋아. 역시 내가 눈 하나는 잘 보배다. 오늘부터 비자금 세탁에 관한 모든 정권은 내가 갖는다. 내 아들 세훈이 놈도 절대 관여 못하게 해. 이로써 하늘이는 진태석의 모든 금전적 비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사냥개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진태석의 제국을 무너뜨릴 정밀한 폭탄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부터 하늘이의 기막힌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진태석의 뒤를 봐주던 부패한 정계 인맥들이었지요. 하늘이는 진태석이 그들에게 전달하려던 뇌물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아, 준비됐어? 하늘이의 신호에 맞춰 천재 해커 정원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하늘이는 진태석이 보낸 것처럼 꾸며진 가짜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고 동시에 진태석에게는 의원들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역정보를 흘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김 의원 쪽에서 장부를 따로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송금 경로를 우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의 이간질에 의심이 많은 진태석은 금방 넘어갔습니다. 진태석은 평생을 함께해온 동지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은 진태석이 자신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 한다며 격분했지요. 하늘이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찻잔을 나르며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만드는 아슬아슬한 유의를 즐겼습니다. 겉으로는 아버님 다 잘 될 겁니다라고 달랬지만 그의 눈은 이미 파멸의 불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아나무인인 양아들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이는 사사건건 하늘이를 괴롭히며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들었지요. 어느 날 세훈이는 하늘이가 관리하던 공금 일부를 몰래 빼내어 도박 자금으로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세훈이가 접근할 계좌에 덫을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세훈이가 돈을 빼내자마자 진태석의 휴대폰으로 보안 경고 알람이 울리게 설계해 둔 것이죠. 이게 뭐야? 왜 내 폰으로 경고가 떠? 진태석이 당황해할 때 하늘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세훈 도련님이 최근에 해외 카지노 쪽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제 말을 듣지 않으셔서 분노한 진태석은 곧장 세훈이를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하늘이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세훈이의 비명소리와 진태석의 고함을 들으며 정성스럽게 자신의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구두를 닦으며 맞았던 매질을 이제는 진태석이 제 자식에게 직접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말했잖아요.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정점인 비자금 세탁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전 세계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돈을 쪼개고 합치는 마술을 부렸습니다. 진태석은 실시간으로 불어나는 숫자를 보며 광기에 가까운 환희를 느꼈지요. 하늘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내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이 6천억만 안전하게 스위스로 들어가면 넌 이제 내 비서실장이 아니라 부회장이다. 진태석은 하늘이를 껴안으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역시 마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독사처럼 차갑고 서늘했지요. 6천억 원의 돈이 스위스 계좌로 최종 입금되는 날, 그날이 바로 진태석의 제국이 무너지는 날이자 하늘이의 부모님이 원수를 갚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저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게요. 비자금 세탁의 마지막 단계는 그야말로 고도의 심리전이었어요. 하늘이는 진태석의 의심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일부러 자금의 일부가 검찰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처럼 꾸몄지요. 아버님, 큰일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우리 쪽 페이퍼 컴퍼니 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바로 자금을 이동하지 않으면 전부 동결될 위기입니다. 하늘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보고하자 평소 냉정하던 진태석도 안절부절 못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6천억 원이라는 거금이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한 것이죠. 뭐해? 당장 옮겨. 내가 정권을 가졌다고 했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스위스로 싸버려. 하지만 아버님, 지금 당장 옮기려면 아버님의 개인 생체 인증과 최종 승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고스트 계좌로 한 번에 넘길 수 있거든요. 진태석은 앞뒤 잴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 그는 하늘이가 내미는 태블릿 PC에 지문을 찍고 홍채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그 작업은 자금을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의 주인인 진태석의 모든 권한을 하늘이가 설계한 유령재단으로 위임하는 절차였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인증이 끝나고 모니터에 전송 완료라는 초록색 글자가 뜨는 순간 진태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하, 역시 주하늘이야.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이제 우린 천하무적이다. 진태석은 하늘이의 어깨를 치며 호쾌하게 웃었지만 그 순간 하늘이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판은 완벽하게 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태석은 송도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비밀리에 축배를 들자며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비싼 향료 냄새와 함께 최고급 사시미가 차려져 있었죠. 진태석은 직접 하늘이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너를 처음 길에서 데려왔을 때 기억나냐? 떼꾸정물 줄줄 흐르던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내 오른팔이 됐는지. 참 세월 빠르다. 진태석은 추억에 잠긴 듯 인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함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술을 한 모금 들이킨 진태석이 나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무 유능한 사냥개는 주인이 가끔 겁이 날 때가 있어. 너처럼 내 비밀을 속속들이 아는 놈은 곁에 두기엔 너무 위험하고 멀리 두기엔 불안하거든. 하늘이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죠. 방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하늘이의 뒤를 에워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주 실장, 아니 하늘아. 고생 많았다. 내 부모 곁으로 보내주는 게 내 마지막 배려다. 거기 가서 내 신발 닦던 솜씨로 내 부모 신발이나 열심히 닦아주렴. 진태석은 비열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킬러 중 한 명이 하늘이의 머리에 검은 봉투를 씌우려던 찰나 하늘이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하늘이는 창문을 깨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원이의 차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정원이가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이어 진태석의 부하들이 탄 검은 차들이 미친 듯이 추격해오기 시작했지요. 인천대교 위에서 펼쳐진 위험천만한 추격전. 타이어 타는 냄새와 총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하늘이는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쥔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해오는 차들 너머로 저 멀리 건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진태석, 당신이 내준 숙제, 이제 내가 채점할 차례야. 추격전의 끝에서 하늘이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차가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한 진태석의 수하들은 상부로 보고했지요. 주안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제로입니다. 진태석은 그 보고를 받고 비로소 다리를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사라졌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바닷속에서 하늘이는 정원이가 미리 배치해둔 잠수부들에 의해 구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세상은 주하늘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진태석은 승리감에 취해 제국을 완성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바다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진 하늘이는 정원이의 비밀 아지트에서 보름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찢어진 폐로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슴을 후비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정신을 잃을 때마다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하늘아, 제발 좀 쉬어. 너 이러다 복수고 뭐고 몸부터 망가져. 정원이가 울먹이며 말려도 하늘이는 창백한 얼굴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몸은 망가졌을지언정 그의 머릿속에 설계된 복수의 알고리즘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시각 진태석 회장은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건양타운 건설을 앞두고 정관계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파티를 열었지요. 그는 주하늘이 세탁해둔 6천억 원이 스위스 계좌에 안전하게 잠들어 있다고 믿고 그 돈을 미끼로 원로 회장들과 정계 거물들을 자신의 발 아래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이번에 우리 주 실장이 아주 큰 일을 해주고 갔지. 녀석, 일 처리 하나는 깔끔했는데 운이 없었어. 진태석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양주를 들이켰지만 눈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건양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원로 회장에게 보내려던 비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온 것이죠. 처음엔 단순한 전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태석의 개인 금고 계좌들이 하나둘씩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확인해. 진태석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하늘이가 심어놓은 금융 바이러스가 진태석의 모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진태석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자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다급해진 진태석은 주하늘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진태석의 사냥개들이 정원이의 아지트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폐공장 근처에 숨어있던 아지트에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이는 몸을 숨겼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정원이가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주하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인연의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버리겠다. 마 실장의 악랄한 목소리가 텅 빈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캐비닛 뒤에 숨어있던 하늘이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정원이가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며 하늘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정원이가 죽어. 하늘이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복수냐 아니면 유일한 동료의 목숨이냐.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찢어진 팔의 상처가 다시 터져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수의 마지막 키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진태석한테 전해. 내가 지금 그리로 간다고. 마 실장의 거친 손에 머리채가 잡힌 정원이를 본 순간 하늘이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하늘이를 향해 마 실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가래침을 뱉었지요. 거봐,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주 실장, 아니 주하늘이. 너 아주 즐기다? 바다에 처박혔으면 곱게 물고기 밥이나 될 것이지. 왜 살아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마 실장의 구둣발이 하늘이의 부러진 갈비뼈 부근을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흑, 소리도 못 내고 바닥을 구르는 하늘이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원이는 오열하며 소리쳤지요. 하늘아, 안 돼. 그냥 가. 제발 도망가. 하지만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하늘이와 정원이를 짐짝처럼 차에 싣고 인천 외곽의 한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진태석이 도착해 있었지요. 어두컴컴한 창고 안 단 하나의 조명 아래 진태석이 보좌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내 사냥개 중에서도 내가 참 영리해서 아꼈는데 왜 주인을 물려고 해, 왜? 진태석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있는 하늘이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칙 불꽃을 일으켰지요. 내가 스위스 계좌 막아놨지? 그거 푸는데 10분 준다. 안 그러면 내 부모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똑같이 재현해 줄게. 진태석의 지시에 부하들이 하늘이와 정원이의 몸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갇힌 철장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지요. 하늘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정원이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도 이랬을까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원수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처참한 시간들이 하늘이의 머릿속을 난도질했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다. 계좌 열어. 아니면 여기서 다 같이 타 죽는 거야. 진태석은 광기에 찬 눈으로 라이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복수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나만 괴물이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그에게 짓밟히고 버려진 수많은 이들의 원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달은 것이죠. 하늘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진태석, 당신은 돈이 심장이라고 했지? 근데 틀렸어. 당신 심장은 공포야. 아무도 믿지 못해서 돈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겁쟁이일 뿐이라고. 뭐, 이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진태석이 격분하여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 서치라이트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며 암흑을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진태석 회장, 거기까지 하게. 그건 바로 진태석이 평생을 바쳐 모셔온 건양그룹의 실제 주인인 원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미리 보낸 증거들 진태석이 원로 회장의 비자금까지 손을 대려 했다는 조작된 데이터와 실제 횡령 잔거들이 섞인 자료, 이 노회한 권력자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원로 회장의 해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태석의 부하들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를 내려놓았지요. 진태석은 라이터를 든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주안을 저놈이 다 꾸민 일입니다. 하지만 원로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진태석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정원이를 감싸 안으며 불길 대신 들어온 구원의 빛을 향해 숨을 내뱉었습니다. 영혼이 타들어가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심판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정원이의 묶인 밧줄을 풀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정원아,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 대한민국은 건양그룹 본사에서 열린 신임 회장 취임식 소식으로 들끓었습니다. 진태석은 원로 회장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어 간신히 목숨줄만 붙잡은 채 마지막 희망이었던 회장 취임식 무대에 올랐지요. 그는 이 자리만 무사히 넘기면 다시 기회가 올 거라 믿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태석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건양의 새로운 미래를. 그때였습니다. 진태석의 등 뒤에 있던 초대형 LED 화면이 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이내 시커먼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장내엔 술렁임이 퍼졌고 진태석은 당황해 뒤를 돌아봤지요. 화면 속엔 어두운 서재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하는 진태석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 사장 차 브레이크 오일 빼놨지? 사고사로 처리해. 그래야 그 땅을 우리가 먹어.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선 진태석이 비자금을 세탁하며 원로 회장의 뒤통수를 치려던 정황,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린 장부들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당장 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당장 안 꺼. 진태석이 비명을 질렀지만 제어실을 이미 장악한 하늘이와 정원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주하늘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지요. 하늘이는 단상 위로 올라가 진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진태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아버님, 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던 스위스 계좌. 궁금하시죠? 진태석은 미친 듯이 하늘이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여유롭게 화면을 조작해 장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6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계좌 화면. 그런데 갑자기 그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천억, 3천억, 1천억, 그리고 마침내 0원. 안 돼. 내 돈, 내 돈. 진태석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이가 서늘하게 웃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지옥 갈 때 노잣돈은 챙겨드려야 하는데. 계좌가 0원이네요? 그 돈, 아버님이 죽인 사람들 이름으로 된 재단에 방금 전액 기부했습니다. 그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진태석은 비참하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내려갔지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돈 돌려줘 라고 울부짖는 진태석의 모습은 예전 하늘이의 부모님을 짓밟던 괴물의 위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광기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인천의 조용한 바닷가입니다. 하늘이는 정원이와 함께 부모님의 유골이 뿌려진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늘 발을 조여오던 무거운 구두 대신 가볍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채였지요. 파도 소리가 부모님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하늘씨. 정원이의 말에 하늘이는 멈춰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파도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낡은 손수건을 꺼내 바다로 던졌습니다. 진태석의 구두를 닦으며 눈물과 피를 훔쳤던 그의 굴욕적인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원 씨, 나 이제야 내 발로 땅을 딛고 걷는 기분이에요. 구두 닦는 개가 아니라 그냥 주하늘로요. 하늘이는 처음으로 아이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붉은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었고 하늘이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유를 향해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